안녕하세요. 나경심입니다. 단위 조작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위, 차원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기억나나요? 측정이 가능한 양을 차원이라 하였고, 측정할 때 주어진 양의 기준이 되는 일정량을 단위라고 하였습니다. 표준 단위계 7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온도는 켈빈, 광도는 칸델라, 전류는 암페어, 물 질량은 몰이었던 거 다 기억나죠?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FPS 단위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MKS 단위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질 수지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교과서 17페이지입니다.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하여 총괄 물질 수지식을 세울 수 있다. 2. 정상 상태를 이해하고 물질 수지를 계산할 수 있다. 3. 연속식을 적용하여 평균 유속과 질량 유속을 구할 수 있다. 오늘은 물질 수지의 개념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지라는 뜻이 무엇인 것 같아요? 배우 수지가 생각나나요? 하하하, 아닙니다. 수지는 영어식 표현으로 밸런스라 하는데 화학 공정에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유입되는 물질, 즉 들어오는 물질과 유출되는 물질, 나가는 물질의 균형을 수지라 합니다. 즉, 얼마만큼의 원료가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생산품과 부산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간단한 수학식을 수지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학식을 통해 필요한 원료의 양이나 생산되는 생산품의 양을 계산하는 것을 물질수지 계산이라 합니다. 더 자세히 기본 개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화학공정은 여러 개의 단위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금을 만들어내는 공정은 소금물이 유입되어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침전조, 염수 내에 미세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링 공정, 그리고 물을 증발시키는 증발조, 생성된 소금을 분리하는 원심 분리 공정, 생산된 소금을 건조하는 공정 등 매우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공정들을 정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공정으로 유입되는 물질의 흐름과 유출되는 물질의 흐름, 공정 내에 축적되거나 생성 또는 전환되는 물질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입과 유출의 기준이 되는 공정의 경계를 적절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의 특성에 따라 경계를 통한 물질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로 표현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계란,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질,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 공정 또는 단위 공정을 설정한 것으로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의라 하며 개와 주의는 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개는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가 있습니다. 열린 개는 경계를 통한 에너지 이동 유무와 관계없이 물질이 출입하는 개입니다. 대부분의 실제 공정은 열린 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닫힌 개는 개의 경계를 통한 물질 질량의 출입이 없는 개입니다. 병 속에 담긴 물이나 밀폐된 우주선을 말하죠. 고립계는 개의 경계를 통한 질량과 에너지의 출입이 없는 개로 주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개 내의 모든 특성들은 외부의 변화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립계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의 이동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단열 물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 고립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개는 에너지와 물질의 출입이 가능하고 닫힌 개는 에너지만 출입이 가능하고
물질은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리께는 에너지와 물질 둘 다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보니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죠? 물질 수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량은 어떤 물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양으로 무게의 개념과는 구분되는 다른 개념입니다.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물질의 고유한 양을 의미합니다. 단위로는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등이 있습니다. 즉, 지구상에서 쇳덩이 1kg은 달에서도 1kg입니다. 다만 지구와 달의 중력에 의한 무게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즉, 반응 전후에 전체 질량이 보존되어 반응 물질의 총 질량은 생성 물질의 총 질량과 같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 8g과 산소 1g에 전기불꽃을 주었더니 물 9g이 생성되었습니다. 또 철 7g과 황 4g을 가열했더니 황화철 11g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철 5g과 산소 2g을 반응시켰더니 산화철은 몇 g이 생성이 되었을까요? 네, 바로 7g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산소 2g과 마그네슘 3g을 반응시켰더니 산화 마그네슘은 몇 g이 되었을까요? 네, 바로 5g이 되었습니다. 얘를 보니 반응물질, 이쪽 왼쪽에 있는 반응물질의 총 질량과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는 걸 보여주죠.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실험을 통해, 영상을 통해 좀 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철 소음입니다. 불을 붙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나중에 산화철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철 소음도 불에 태우면 대패밥과 마찬가지로 질량이 줄어들게 될까요? 한쪽에만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쪽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강철 소음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라는 물질로 변하면서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그 질량이 증가한 것이죠. 대패밥과는 정반대의 현상이군요. 이번엔 물질이 불에 탈 때 어떻게 산소와 결합하여 질량이 증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량이 다른 강철 소음을 준비해서 각각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우선 접시의 질량을 재보도록 하죠. (53.1g이군요) 접시의 질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숫자를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이번엔 접시에 담긴 강철 소음의 질량을 재보겠습니다. (54.1g이군요)
접시의 질량인 53.1g을 빼면 강철솜의 질량은 1g이 됩니다. (1g에) 해당하는 강철솜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강철솜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철로 바뀌게 됩니다. 질량이 54.4g이 됐군요. 접시의 질량인 53.1g을 빼면 산화철의 질량은 1.3g에 해당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강철솜의 질량을 가로축에 표시하고 산화한 후의 질량을 세로축에 표시하겠습니다. 1g이었던 강철솜이 1.3g의 산화철로 바뀌었죠. 또 다른 강철솜의 질량을 재보겠습니다. 55.1g이군요. 접시의 질량인 53.1g을 빼면 나머지 2g이 강철솜의 질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에 태워보겠습니다. (55.7g이군요) 마찬가지로 접시의 질량을 제외하면 2.6g이 산화철의 질량이 되겠죠? (2g이었던 강철솜이 2.6g의 산화철로 변했군요. (56.1g입니다) 따라서 강철솜의 질량은 3g이겠죠? 불에 태운 뒤의 질량은 57.2g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4.1g이 산화철의 질량에 해당됩니다. (3g의) 강철솜을 태웠더니 4.1g의 산화철이 됐습니다. 세 개의 점이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철솜이 불에 탈 때 항상 일정한 비율의 산소와 결합하여 질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일정한 성분비로 같아지는 걸 알겠죠? 다음은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입니다. 공정 또는 개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온도, 압력, 질량, 부피 등의 다양한 특성들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함이 없으면 정상 상태,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비정상 상태라 합니다. 즉,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시간에 따른 공정, 특성 변화의 유무입니다. 정상 상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상 상태로 운전이 됩니다. 비정상 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개라고 했잖아요. 화학 공정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새롭게 운전을 시작하는 동안 관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떡을 만드는 가게에서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떡을 안정적인 속도로 만들어내기까지의 기간, 즉 떡을 준비하는 기간, 그 기간은 비정상 상태이며 떡이 안정적인 속도로 만들어지는 영업시간은 정상 상태로 구분이 됩니다. 방금 공부한 개를 설정하였을 때 개의 경계를 통해 도입되고 유출되는 물질의 양, 개 내에 축적되거나 소진되는 물질의 양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물질 수지라고 합니다. 물질 수지랑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바탕으로 개의 물질 변화 및 경계를 통한 물질 흐름 관계를 정량적으로 수식화한 것입니다. 반응을 수반한 공정의 물질 수지를 보면 물질 축적량은 물질 유입량에서 물질 유출량을 빼고 반응량을 더해준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개죠. 개로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물질 축적량은 물질 유입량에서 물질 유출량을 빼고 이 반응량을 더하거나 빼주는데 유입되는 물질이 소모되는 경우에는 이 반응량이 마이너스의 부호를 갖게 되고 생성물질이 증가하는 경우 반응량은 플러스의 부호를 갖게 됩니다. 만일 정상 상태라면 물질 축적량 양은 사라지고 0이 되고 반응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응량이 사라지고 0이 됩니다. 일반적인 화학 공정은 24시간 365일 연속 운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운전이 중단되었단 말은 공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생산이 중단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중단된 공정을 다시 정상 상태로 끌어올리는 동안을 비정상 상태의 운전이 수반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질 수지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질,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 공정 또는 단위 공정을 설정한 것으로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의, 개와 주의는 경계로 구분된다는 것 기억나죠? 개의 종류는 에너지와 물질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열린 개, 물질의 출입은 없고 에너지만 출입하는 개를 닫힌 개, 에너지와 질량의 출입이 없는 개를 고립개라 하였습니다. 물질 축적량은 물질 유입량에서 물질 유출량을 빼고 반응량은 유입되는 물질이 소모되면 빼주고 증가되면 더해주는 물질 유입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질 수지 계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과제방으로 가셔서 과제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